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금요일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에요. 예, 시간이 이번 주도 금방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집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십시오라는 우편물이 쭉 있는데, 오늘 날짜로 10시와 11시에 집 근처에 있는 상장사 두 군데가 주주총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저는 가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저의 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증시 토크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주주총회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오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주주총회 못 간 아쉬움도 있기도 하니까 주주총회 관련한 주제로 글을 적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주총회 시즌의 개막, 주식은 회사에 대한 권리이기에, 그리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생각해보다. 예. 자, 이게 우리가 가장 망각하고 있는 주식의 근본적인 원천이죠. 상장사 또는 비상장 회사라도 법인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은 주식이 있고, 그 주식의 비율만큼 소액 주주들은, 그리고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사 선임권이라든가 또 뭐 감사 선임권,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들을 주식 지분을 통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주주총회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제약사들이 오늘 몰려 있다고 하고요. 주주총회일이.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예, 이번 주부터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는 주주총회가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집마다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우편물이 이만큼 쌓일 거예요. 주주총회를 참석하십시오 하면서 우편물이 쭉 오고, 배당금이 얼마 확정됐습니다 하면서 우편물이 또 오고, 배당금이 지급됐습니다 하면서 우편물이 또 오고, 그럴 텐데 그걸 다 쌓으면 제법 많은 양이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 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 이유는 뭐 주주총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해서 주주총회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는 5분 만에 끝났대요.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예.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상장사의 주주총회를 갔다 하더라도 뭐 걸어서 갔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갔든 지하철을 타고 갔든 차를 이용해서 타고 갔든 한 몇십 분 걸릴 텐데, 그래도 하지만 주주총회는 그거보다 짧은 뭐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주주총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벌써 주요 자리들 주요 라인에는 양복 시커멓게 입은 젊은 친구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뭔지 딱 느낌이 오시죠? 예, 소위 주총꾼이라고 은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사 직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직원이어도 그냥 막 들어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주 한 주씩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는 뭐 똑같이 맞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회사의 직원일 가능성이 높죠. 또는 뭐 회사랑 관련 있는 이해 당사자. 그래서 이제 주총 의장, 뭐 경영진들이 뭐 어떤 의안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총꾼들이 바로 뭐 군대에서, 예, 사령관님께서 자, 뭐 열심히 해봅시다 뭐 그러면은 네 하면서 뭐 으쌰으쌰 하고 막 그런 것처럼 박수를 막 치면서 찬성합니다. 또 어떤 데 가보면은 뭐 어떤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제 의장이 뭔 얘기를 하면요, 반대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대 의견을 제시를 누군가 하면은
어떤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주총이 빨리 진행되겠느냐 하면서 방해를 놓고 반대 의견을 묵살을 시켜요. 이런 좀 안 좋은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주총에 대한 또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한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래도 주총장 가면 이렇게 뭐 선물을 나눠주는 회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주총에 가면은 2000년 초반에 가보면은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걸 주는 회사들도 있었는데, 그걸 노리고 또 이제 재테크 차원에서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주식 한 주만 딱 사시고요. 주총장을 가셔가지고 저 주주입니다 그러면서 주전자 하나씩 받아오시고 그런 분들도 옛날엔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투자는 할 수 없어요. 주총 현장에서 이제 선물을 안 줍니다라고 아예 편지에 적혀 있죠. 자, 어쨌거나 주총의 시즌은 되긴 했지만 일자가 또 뭐 3월 23일, 29일 또는 30일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주총을 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편물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의사를 밝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나 또는 대통령 선거는 집에 우편물이 오면 그걸 보고 동사무소나 가까운 투표장 가서 투표를 딱 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주로서의 어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안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가끔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텐데요. 거래하는 증권사로부터 문자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땡땡땡땡 기업이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이 어떤 자신의 사업을 매각한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든가 할 때 큰 자금이 들어가거나 또는 큰 자금 규모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요거는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가 왔을 때 증권사의 본인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전담 직원이 전화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객님 뭐 이번에 땡땡땡땡 기업이 기업 인수 때문에 찬반 투표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찬성 반대 이렇게 의사 표현하시면 됩니다. 혹은 HTS 로그인 딱 하면은 그 이슈가 있을 때는 팝업으로 딱 뜹니다. 땡땡땡땡 기업 찬성 반대 투표 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딱 뜹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그 찬반 투표는 주주총회가 아니더라도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소액주주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표를 던집니다. 반대. 그냥 반대. 이거 뭐 그래도 뭐 경영진이 뭐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찬성하게 될 경우에는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의견을 이제 뭐 소액주주 의견이 뭐 별로 뭐 없네 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해관계 입장에서 보통 이런 기업 찬반 투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뭐 100%는 아닙니다. 매수 청구권이 반대 표시를 한 투자자에게 주주에게 제공이 됩니다. 이 매수 청구권은요 얼마의 가격에 매수 청구권을 드릴게요 하고 반대하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회사가 제공해 주는데 이거는 행사를 해도 되고 그냥 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찬성을 해서 매수 청구권이 없는 것보다는 어차피 대주주 마음대로 되실 거 약간 비꼬는 겁니다.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반대표를 던지고 매수 청구권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주가가
원하지 않는 가격으로 확 떨어졌다. 그럴 때는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받는 거죠. 현금으로. 그리고 뭐 싼 가격에 다시 사거나 그런 이제 옵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소액 주주가 반대표가 많다 하면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겠죠. 만약에 제가 어떤 큰 기업의 오너인데 예년에는 매년 뭐 이렇게 뭐 마음대로 경영하고 해도 뭐 반대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반대표가 크게 늘었다. 비율이 생각보다 크다. 그러면은 뭔가 좀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뭐 대부분은 뭐 그런 거 무시하는 오너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움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로서 찬반 의사를 묻는 어떤 문자나 혹은 그 HTS에 갑자기 팝업 뜬다. 주총일도 아닌데요. 그럴 때는 일단 한번 내용이 뭔지 확인하시고 찬반,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고 매수 청구권까지 있으면 그것도 확보하는 반대를 통해서 확보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주주로서의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주총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죠. 자, 주주총회 일 당일에 우리가 좀 이제 새로운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전자투표 제도입니다. 예, 전자투표 제도, 이게 생소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225 종목의 80%가 전자투표제를 사용해서 주주총회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국예탁원 사이트의 전자투표 페이지에 가서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410개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0개의 상장사가 상장기업이 2000개 가까운 것을 생각해 보면요, 400개면요 제법 높은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수십 개에 불과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점점 전자투표를 늘려가고, 이게 아마 법으로 이제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주총회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내 주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서울에 있는 분이 부산에 있는 상장사의 주주총회를 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하루를 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하루뿐만 아니죠. 그 전날 가서 대기했다가 주주총회를 참석해야 되고 5분 주주총회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전자투표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이게 또 하루가 아닙니다. 전자투표하면요 며칠에 걸쳐 가지고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여유도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이거 주주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행사할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증시 토크를 쓰면서 잠시, 자, 한국예탁원 전자투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 12월 결산법인 중에 전자투표를 시행한 기업들 몇몇 기업을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종목 수가 제법 많은데 그 중에 한 30% 정도가 전자투표를 하더라고요.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국예탁원 전자투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로그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법 많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기업들이 전자투표를 도입해서 여러분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죠. 글을 쓰면서 참여해본 전자투표. 회사명하고 주식수는 지었습니다. 혹시나 그 회사 주주 경영진이 보시면은 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왜냐하면 저라는 저뿐만 아니죠. 소액주주가 경영진 의사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뭐 주주총회 표 대결을 해봐야 어차피 대주주가 이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침묵을 하게 되면요, 그냥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계속합니다. 하지만 어떤 소액주주가 침묵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게 되면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대주주도 꿈짝이 아니죠. 꿈쩍하게 되죠. 소액주주가 제법 많은 수가 반대하는데 이렇게 움찔하게 됩니다. 움찔이 났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액주주들의 의사가 많아지게 되면요,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나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전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소액주주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를 생각하는 정책을 많이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침묵하면 절대 그러한 제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글이 이제 거의 말미네요. 자, 보통 이제 사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러한 얘기가 꼭 등장하죠. 정치 이야기입니다. 민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절 때 하지 말아야 될 3J. 정치, 종교, 지역. 예. 그 중에 정치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면 뭐 갑론을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뭐 밤새는 분위기가 되긴 하는데, 긍정적인 의견, 저쪽 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는 건 괜찮은데, 김 빼는 얘기가 꼭 하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놈이 그놈인데 내가 투표해서 뭐가 바뀌나. 아주 염세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꼭 있습니다. 그놈이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보시면요, 나쁜 놈, 죄송합니다, 나쁜 X도 계시고, 그리고 열심히 정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당, 야당 열심히 일하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가려가지고 투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투표해서 뭐가 바뀌나?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모든 정책들은 젊은 층은 배제되고 표를 주는 고령층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젊은 층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온 것도 젊은 층의 의견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요,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주주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대주주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대주주의 이익 또는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건 아니죠. 적극적인 방법인 소액주주의 투표, 전자투표가 있다면 또 그거 꼭 하시고요. 그리고 소액주주 운동을 종목마다 간간히 이제 소액주주 운동이 벌어지는 기업들이 왕왕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투자했던 땡땡제약이라는 땡땡제약에서 소액주주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분위기가 으쌰으쌰하면서 그때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좀 셌어요. 그래가지고 주주총회 갔는데 주총꾼들 있지 않습니까? 주총꾼이 회방을 놓으면 아주 주총꾼을 말을 카트하고, 우리 여기 소액주주 연합에서 와 있다 하면서 쭉 둘러봐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갔습니다. 소액주주 연합에서 한 분 한 분 이제 이렇게 눈빛을 주고받으면은 의장, 보통 경영진이죠. 경영진이 봤을 때 내 회사 직원들 여기 한 줄로 쪼로로 깔아놨는데 더 많은 비중이 쭉 깔려 있으면 이게 분위기가 움찔합니다. 결국 그 후에 그 회사는 주주 중심의 정책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펼쳤습니다. 배당을 늘린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쳤어요. 이런 주권 행사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지만요, 이게 모이면요 투자 문화 자체가 바뀌게 되고, 이렇게 바뀐 투자 문화는 결국
기업들로 하여금 주주들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 기업들이 왜 그렇게 배당 수익률을 높고 그러한 이유 바로 주주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압박이 있어야지만 기업도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드리지만 시간이 되시면 주주총회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주총회 귀찮다 하시면요, 전자투표제, 예, 한국예탁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서 딱 들어가서 로그인 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자투표제를 이번에 시행했다 그러면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전자투표제에 참여하면 예탁원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예,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딱 하고 나면요, 팝업으로 딱 뜹니다. 이름, 뭐 전화번호, 뭐 주소 적어주세요 하면서, 예, 커피 뭐 하고 뭐 있나 봐요. 예. 저는 한 10군데 아침에 일단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 시청자님들, 독자님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면서요.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감 잘 하시고요. 자, 금요일 저녁에는 불타는 금요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을 끝내시기 전에 이쪽 화면, 이쪽에 구독하기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엄지척도 같이 눌러주시면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구독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지셔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예, 그럼 주말 보내고 다음 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